서울에 방문하는 그 관광객은, 외국 관광객은 82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 276% 증가했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던 것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저출산이었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데요. 적극적인 이민은 좀 곤란하기도 해요. 단일 민족의 어떤 정체성, 민족의 어떤 나라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긴 하나, 그래서 관광객들로 들어왔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광객 중에서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서울 인구가 900 몇십만인데, 서울 인구를 좀 볼게요. 977만 2017년이네. 지금 더 줄어들었을 텐데. 홍콩이 739만인데 977만, 지금은 좀 더 줄어들었고요. 963만 5천인데,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을 여기 갖고 있거나 해서 일터가 여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963만 플러스 여기서 보시면 서울 인구 방문객이, 그래서 1월달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차월차례 외래 관광객이 824만 명인데 좀 더 되겠죠. 그래서 850만이라고 합시다. 850만이면 서울 인구 950만 합하면 1800만 명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2019년도에 1500만 이상의 어떤 내국인 포함해서 외국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끊겨서 1380만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벌써 75만을 돌파했어요. 6월 4일 기준으로 제주도의 입도객, 제주 섬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 관광협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것을 750만, 그러면 한 해 1400만이 이론적으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1400만 들어오면 제주 인구수가 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최근에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로나 홍대에 꼭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냐고. 외국인 이제 다른 데서 와서 소비만 많이 해주면 되죠. 돈 뿌리고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960만이라고 합시다. 또 850만을 합하면 1800만 가량이 사실상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제주도도 70만 밖에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제주 관광객이 1400만이니까 1500만이라고 합시다. 예전에 2019년도는 1500만 넘었거든요. 그럼 거의 서울 못지않은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그 정도는 일어나지 않겠죠. 서울의 거주 인구는 저도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라는 어떤 인구수가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외부 손님들이 들어와서 대학로다, 홍대다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이 유망하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한 오피스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의 노영동 939 번지에 정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정한 오피스텔 드림타워가 한 평당 지금 10년 사이 8배 땅값이 뛰어서 한 평당 몇 년 전에 8천 몇백만 원이라는데, 지금은 지가가 좀 더 올라서 1억이 넘을 것으로,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좀 더 비싸게 받겠죠. 건물가액이 1조 2천억이라 했으니까 실제로는 한 3억 원 건물가액까지 포함해서 한 평당, 끝에 이마트 건물이 한 평당 1억 몇천 되고요. 같은 노현로 대로변이 똑같아요. 그래서 쭉 저희 정한 오피스텔은 지하 3층 위에 12층 있어 15층 건물이고요. 최근에 또 제주도청에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해본 결과 40% 상향을 할 수 있다고, 지구 단위로. 이게 34년 된 구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땅이 한 600평 되고요. 그 뒤편에 건물도 약간 좀 흐른 게 안쪽으로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매입하면 좀 좋을 텐데, 저희가 3층에 343평의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텔은 한 평 반, 2평인데 주식회사로 얘기하자면 0.002,
두 평이었을 때 0.003입니다. 그 정도 퍼센트를 갖고 있고 저희는 11.3%를 갖고 있으니 훨씬 지분이 많은 거죠. 거기다 더해서 10몇 평에 30년 이상 조면 그런 땅이 존재하고 있고요. 주차장 수익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수익이 따로 있을 텐데 1층, 2층, 3층이다. 주차장 지하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드림타워 주변에는 딱히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먹자 골목도 상권이 있긴 하지만 두 편이 한 평당 5천 건물가에 포함해서 메인 상권이 8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쪽도 저희는 이제 제주도의 노영동의 먹자 골목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노현로 대로변을 드림타워하고 딱 300m 걸어서 300m 있고요. 똑같아요, 대로변은. 근데 이제 안쪽으로 코너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15m, 16m, 17m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수백 미터가 다 식당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도 식당 건물이 주르르 또 있고요. 제주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관광객들 플러스 거기 오피스에 거주하는 인구들, 그 다음에 주거, 아파트라든지 주거 하시는 분들. 제주도에서 유명한 노영동 먹자 골목이고요. 거기가 이제 상권으로 얘기하면 식당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상권이 있어서 여기 상권이 핵심 상권입니다. 노영동에서는. 그래서 노영동에서 이 정도 많은 먹자 골목이 있을까요? 없겠죠. 핵심 상권입니다. 대로변에 저는 코너 있고 코너로 그쪽 먹자 골목에 초입에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그게는 뭐 뒤편에 한 평당 한 5천 건물가에서 상권이 형성 안 된대. 대로변은 8천 정도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원 오피스텔을 제가 판매를 원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3층만 오피스 걸어서 이것을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전화를 주세요. 네, 343편 저희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형제간에 좀 나눠 가졌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분을 전화번호는 저게 뭡니까 유튜브의 위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써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법인이라도 외국 업체가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규모 있게 투자하실 분이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일체 대출은 없고요. 대출 같은 건 일체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유망합니다. 제주 관광객 2013년도에는 1000만 명 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1400만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 2015년도는 1500만이 돌파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끊어졌는데 2023년도부터 70만으로 들어오더니 올해 벌써 75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작년에 특이하게 290억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 관광객들에 의해서 부동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어떤 교육도시로 만들고 영어 이렇게 국제 외국어 학교 카이스트를 갖다가 초중고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연구 인력들 연구단체도 같이 만들어 스타트업도까지 같이 입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삼성, LG, SK 이런 데서도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실리콘밸리 만들면 제주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도시 정부의 계획대로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했을 때 홍콩을 대신하려면 영어가 많이 인구수가 많아야 되겠죠. 국제 외국 거긴 다 영어로 이제 제주도 영어에 특화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영어 어학원도 많고 그래서 육지에서도 가가지고 어학원 몇 달 머무면서 언어를 이렇게 익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외국어 학교가 아니더라도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주세요.